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최승자 작가의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소개. 난다에서 최승자 시인의 첫 산문집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를 다시 펴낸다. 1989년 처음 출간된 지 32년 만이다. 3부에 걸쳐 25편의 산문을 엮었던 기존 책에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인 산문을 4부로 더해 증보한 개정판이다. 1979년 개간 문학과 지성으로 등단한 이래 가위 눌림이라 할 시대의 억압에 맞서며 육체의 언어를, 여성의 목소리를, 끔찍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낸 시인. 경제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사용되는 시적 선회로 우리 시대의 가장 투명한 말을 거울이 된 시인. 그러나 정작 투고할 시편들을 서랍에 넣어둔 채 몇 달이나 잊어버리고는 그게 다 자신의 지독한 게으름 탓이었다 무심히 말하는 시리도록 투명한 시인. 그가 시집 대신 산문집으로 다시 32년 전에 첫 산문집으로 다시 강감했던 날들에서 건져 올린 새 산문을 덧대어 다시 돌아왔다. 새 몸을 입은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는 등단 이전인 1976년에 쓴 산문 다시 젊음이라는 열차를로 출발을 해 2013년의 글 신비주의적 꿈들에 이른다. 시인 최승자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 세월과 그 흐름의 지표로 선 글들이다. 때로는 일기였다가 때로는 고백이었다가 시대의 단평이거나 문단의 논평이었다가 기어이 실론이 되고 마침내 시가 되는 산문집이다. 작가 소개.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자기만의 시언어를 확립하며 기존의 문학적 형식과 관념을 보란듯이 위반하고 온몸으로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해온 시인이다. 1952년 충청남도 연기에서 태어났다. 수도여고와 고려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했으며 개간 문학과 지성의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최승자는 현대 시인으로는 드문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박노해, 황지우, 이성복 등과 함께 시의 시대 80년대가 배출한 스타 시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2001년 이후 투병을 하면서 시작 활동을 한동안 중단했으며 2006년 이후로 요양하다 2010년 등단 30주년이 되는 해에 11년의 공백을 깨고 신작을 발표하였다. 저서로 시집 이 시대의 사랑, 즐거운 일기, 기억의 집, 내 무덤 푸르고, 연인들 등이 있고 역서로 굶기의 예술, 상징의 비밀, 자스민, 침묵의 세계, 죽음의 엘레지, 워터멜론 슈가에서, 혼자 산다는 것, 쓸쓸해서 머나먼, 빈 배처럼 텅 비어 왜 다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뜨고 싶다. 눈길을 돌리고서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어서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고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썩은 웅덩이로부터 눈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저 들판과 길에 놔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나는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언제나 내 꿈을 짓밟아 오기만 한 인생아. 마지막으로 한 판만 재미있게 잘 풀려줄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고이 죽어줄게. 꽃처럼 피어나는 모가지는 아니지만 고이 꺾어 네 발밑에 받칠게. 이번에도 네가 잘 풀려주지 않으면 도중에 내가 먼저 깽판 쳐버릴 거야. 신발짝을 벗어서 네 면상을 딱 때려줄 거야. 그리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을 거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의 현실 속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끝과 시작처럼 떠난다는 것과 되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무수히 떠나고 무수히 되돌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대부분 괴로움과 불행의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조금은 쓴 그러나 넉넉한 인식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오는 것일진데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 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 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에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시에 대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환상은 애초부터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최소한 데뷔 시기를 전후하여 시를 쓰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었던 한 시인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시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없고 시를 쓰고 나면 다시 읽어보기도 싫고 시를 쓰고 나서도 맞듣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뭔가 미진하고 뭔가 아쉬워서 문기적 시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인. 메마른 불모의 시인. 그런 시인은 시인으로서 존재할 가치도 존재할 자격도 없다는 비난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듯도 하다. 그런데도 시를 쓰는 한 나는 시인인 것일까? 어쩌면 내 시를 읽는 독자들 중에서 무슨 시가 이래? 맛있는 살코기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먹을 수도 없는 뼈다귀만 남아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영양분이 담뿍 들어있는 맛있는 살코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인.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고 먹을 수도 없는 불모의 딱딱한 뼈다귀만을 내놓는 시인. 한번 생긴 공포는 무수한 세포 분열을 하며 뚱뚱하게 살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존재의 바탕에 자리 잡는 공포는 우리의 저 깊은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음이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은 죽음의 형식을 실험하고 시연하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공포가 꽃수레에 올라타고
자신의 목적지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지도 몰라. 공포가 자신의 파괴성을 못 이겨 죽음으로써 자신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지. 한번 생겨나 확장하면서 힘을 얻은 감정은 그 자신의 힘과 무게를 주체 못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바깥으로 쏟아져 나옴으로써 생기는 갖가지 사건과 관계와 상황으로 이루어진 감옥 같은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컨디션의 정체일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컨디션이 한 사건으로서의 죽음일 수도 있다. 아마도 나는 공포와 더불어 그것의 목적지인 죽음에 대해서 얼마간 본능적으로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공포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지레 질려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는 쥐였다. 어쩌면 그 때문에 세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지레 질려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면서 끊임없이 죽음과 불행과 절망을 토해내던 쥐. 그 쥐의 울음. 그것이 내 시들이었을까? 나를 병에 지치게 한 것들에서 손을 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는 그대로 쓸 것이고 그러나 문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니어서 다른 꿈을 슬쩍 품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어떤 시원상에 젖줄을 대고 있는 푸근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슬픈 설화 형식의 아주 짧은 소설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뜨고 싶다. 눈길을 돌리고서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어서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고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썩은 웅덩이로부터 눈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저 들판과 길에 놔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나는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언제나 내 꿈을 짓밟아 오기만 한 인생아. 마지막으로 한 판만 재미있게 잘 풀려줄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고이 죽어줄게. 꽃처럼 피어나는 모가지는 아니지만 고이 꺾어 네 발밑에 받칠게. 이번에도 네가 잘 풀려주지 않으면 도중에 내가 먼저 깽판 쳐버릴 거야. 신발짝을 벗어서 네 면상을 딱 때려줄 거야. 그리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을 거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의 현실 속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끝과 시작처럼 떠난다는 것과 되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무수히 떠나고 무수히 되돌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대부분 괴로움과 불행의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조금은 쓴 그러나 넉넉한 인식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올 것일진데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 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 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에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함께 읽어보았어요. 이렇게 스타 시인이었던 사람도 그저 인간이네요. 수많은 고민 속에서 시를 썼고 평탄한 것 같아 보이지만 투병 생활을 했을 만큼 인생이 감히 쉽지 않았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결국 돌아 이곳이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이 말을 떠올리면 공감할 것이라 생각 들어요. 으름장을 놓을 만큼 굳은 의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 꿈아 네가 까불어봐라. 내가 이기지. 난 들어 눕는다. 모두가 힘들고 고난하겠지만 조금은 당당하게 인생이라는 길에 또 하고픈 일에 걸어보았으면 하는 희망이 듭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오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소개. 난다에서 최승자 시인의 첫 산문집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를 다시 펴낸다. 1989년 처음 출간된 지 32년 만이다. 3부에 걸쳐 25편의 산문을 엮었던 기존 책에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인 산문을 4부로 더해 증보한 개정판이다. 1979년 개간 문학과 지성으로 등단한 이래 가위 눌림이라 할 시대의 억압에 맞서며 육체의 언어를, 여성의 목소리를, 끔찍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낸 시인. 경제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사용되는 시적 선회로 우리 시대의 가장 투명한 말을 거울이 된 시인. 그러나 정작 투고할 시편들을 서랍에 넣어둔 채 몇 달이나 잊어버리고는 그게 다 자신의 지독한 게으름 탓이었다 무심히 말하는 시리도록 투명한 시인. 그가 시집 대신 산문집으로 다시 32년 전에 첫 산문집으로 다시 강감했던 날들에서 건져 올린 새 산문을 덧대어 다시 돌아왔다. 새 몸을 입은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는 등단 이전인 1976년에 쓴 산문 다시 젊음이라는 열차를로 출발을 해 2013년의 글 신비주의적 꿈들에 이른다. 시인 최승자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 세월과 그 흐름의 지표로 선 글들이다. 때로는 일기였다가 때로는 고백이었다가 시대의 단평이거나 문단의 논평이었다가 기어이 실론이 되고 마침내 시가 되는 산문집이다. 작가 소개.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자기만의 시 언어를 확립하며 기존의 문학적 형식과 관념을 보란듯이 위반하고 온몸으로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해온 시인이다. 1952년 충청남도 연기에서 태어났다. 수도여고와 고려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했으며 개간 문학과 지성의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최승자는 현대 시인으로는 드문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박노해, 황지우, 이성복 등과 함께 시의 시대 80년대가 배출한 스타 시인으로 뽑히기도 한다. 2001년 이후 투병을 하면서 시작 활동을 한동안 중단했으며 2006년 이후로 요양하다 2010년 등단 30주년이 되는 해에 11년의 공백을 깨고 신작을 발표하였다. 저서로 시집 이 시대의 사랑, 즐거운 일기, 기억의 집, 내 무덤 푸르고,
연인들 등이 있고 역서로 굶기의 예술, 상징의 비밀, 자스민, 침묵의 세계, 죽음의 엘레지, 워터멜론 슈가에서 혼자 산다는 것, 쓸쓸해서 머나먼, 빈 배처럼 텅 비어 왜 다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뜨고 싶다. 눈길을 돌리고서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어서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고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썩은 웅덩이로부터 눈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저 들판과 길에 놔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나는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언제나 내 꿈을 짓밟아 오기만 한 인생아. 마지막으로 한 판만 재미있게 잘 풀려줄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고이 죽어줄게. 꽃처럼 피어나는 모가지는 아니지만 고이 꺾어 네 발밑에 받칠게. 이번에도 네가 잘 풀려주지 않으면 도중에 내가 먼저 깽판 쳐버릴 거야. 신발짝을 벗어서 네 면상을 딱 때려줄 거야. 그리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을 거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의 현실 속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끝과 시작처럼 떠난다는 것과 되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무수히 떠나고 무수히 되돌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대부분 괴로움과 불행의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조금은 쓴 그러나 넉넉한 인식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오는 것일진데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 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 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에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시에 대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환상은 애초부터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최소한 데뷔 시기를 전후하여 시를 쓰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었던 한 시인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시에 대한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없고 시를 쓰고 나면 다시 읽어보기도 싫고 시를 쓰고 나서도 맞듣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뭔가 미진하고 뭔가 아쉬워서 문기적 시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인. 메마른 불모의 시인. 그런 시인은 시인으로서 존재할 가치도 존재할 자격도 없다는 비난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듯도 하다. 그런데도 시를 쓰는 한 나는 시인인 것일까? 어쩌면 내 시를 읽는 독자들 중에서 무슨 시가 이래?
맛있는 살코기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먹을 수도 없는 뼈다귀만 남아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영양분이 담뿍 들어있는 맛있는 살코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인.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고 먹을 수도 없는 불모의 딱딱한 뼈다귀만을 내놓는 시인. 한 번 생긴 공포는 무수한 세포 분열을 하며 뚱뚱하게 살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존재의 바탕에 자리 잡는 공포는 우리의 저 깊은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하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음이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많은 죽음의 형식을 실험하고 시연하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공포가 꽃수레에 올라타고 자신의 목적지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지도 몰라. 공포가 자신의 파괴성을 못 이겨 죽음으로써 자신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지. 한번 생겨나 확장하면서 힘을 얻은 감정은 그 자신의 힘과 무게를 주체 못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바깥으로 쏟아져 나옴으로써 생기는 갖가지 사건과 관계와 상황으로 이루어진 감옥 같은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컨디션의 정체일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컨디션이 한 사건으로서의 죽음일 수도 있다. 아마도 나는 공포와 더불어 그것의 목적지인 죽음에 대해서 얼마간 본능적으로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공포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지레 질려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는 쥐였다. 어쩌면 그 때문에 세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지레 질려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면서 끊임없이 죽음과 불행과 절망을 토해내던 쥐. 그 쥐의 울음. 그것이 내 시들이었을까? 나를 병에 지치게 한 것들에서 손을 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는 그대로 쓸 것이고, 그러나 문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니어서 다른 꿈을 슬쩍 품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어떤 시원상에 젖줄을 대고 있는 푸근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슬픈 설화 형식의 아주 짧은 소설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뜨고 싶다. 눈길을 돌리고서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어서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펴고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썩은 웅덩이로부터 눈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저 들판과 길에 놔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이 내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나는 엉덩이를 탈탈 털고 일어나 걷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순간을 꿈꾸고 있다. 내가 첫 발을 떼어놓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언제나 내 꿈을 짓밟아 오기만 한 인생아, 마지막으로 한 판만 재미있게 잘 풀려줄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고이 죽어줄게. 꽃처럼 피어나는 모가지는 아니지만 고이 꺾어 네 발밑에 받칠게. 이번에도 네가 잘 풀려주지 않으면 도중에 내가 먼저 깽판 쳐버릴 거야. 신발짝을 벗어서 네 면상을 딱 때려줄 거야. 그리고 절대로 고이 죽어주지 않을 거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의 현실 속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끝과 시작처럼 떠난다는 것과 되돌아온다는 것은 하나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무수히 떠나고 무수히 되돌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대부분 괴로움과 불행의 시간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조금은 쓴 그러나 넉넉한 인식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강하되 그러나 그 삶을 아주 떠나지는 못하고 아주 떠나지는 못한 채 그러나 수시로 떠나 수시로 되돌아올 것일진데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한번 물으면 어느새 비가 내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두 번 물으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그 사이로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캘린더가 한 장씩 넘어가 버리고 그 지나간 괴로움에 혹은 무기력의 세월 위에 작은 조각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사랑인가 작은 회한들인가 벌써 잎 다 떨어진 헐벗은 나뭇가지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한 해가 이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헐벗음 속에서 그 싸늘한 마지막 작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일지도 모른다.